요새 분위기는 좀 핫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계속 하락만 하다가 잡힌 느낌? 전세는 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와, 강의 진짜 숫자로 치면 한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한 12강에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개인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자 성정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네, 뭐니 뭐니 해도 GTX라고 생각을 합니다. GTX-A가 3월에 개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동탄이라던가 성남이라던가 뭐 이런 데는 일부 개통이 됐는데 지금 아직 용인 쪽은 개통이 안 되어 있거든요. 수서까지는 가긴 가지만 조금은 개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성역은 한 6월 말 정도, 지금 6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GTX-A도 아직은 다 개통이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삼성역 개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역 개통은 일단 2028년 개통 예정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그때는 네, 안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개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삼성역까지 만약에 구성역에서 GTX가 뚫렸다. 그래서 지하철 타는 시간만 하면은 대략 한 1, 20분이면 삼성역까지 한 번에 가거든요. 정말 엄청난 교통의 혁명이죠. 한 교통요금은 제가 알기로 한 4천 원 안팎인 걸로 알고 있어요. 4천 원 내고 지금도 뭐 광역교통버스 타면은 거의 한 3천 원 정도 되잖아요. 가격 차이는 얼마 없는데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나 뭐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개통이 될 거예요. 서울역은 또 아직 개통이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경기 북부 지역까지 크게 보면 운정역까지 GTX-A는 다 개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GTX역 주변도 요즘에 좀 핫한 것 같아요. GTX-A뿐만 아니라 GTX-B, GTX-C 뭐 이런 데도 이제 만 1기 GTX라고 보통 말하는데 1기 GTX들은 그래도 5년, 10년 이내에 좀 개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이런 역 주변에 관심 갖고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나타낸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처참했습니다. 2,000건도 안 됐거든요. 대략 한 1,800, 1,900, 1,894, 1,839, 1,800, 1,900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상당히 건수가 적었어요. 아파트의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적다는 뜻은 매수 심리가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높은지 낮은지 좀 감이 좀 없으실 텐데 보통의 경우에 한 달에 한 10,000건 정도 거래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천 몇백 건이니까 한 5분의 1 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높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되게 낮은 거예요. 이것도 낮은 건데 1,800건으로 이때는 더 많이 낮았었죠. 그리고 올해 1, 2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2,000건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2,600건, 2,500건, 그러니까 2,000건 좀 넘었다가 올해 3월부터 갑자기 살아난 모습이 보이죠. 4,000건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5월 달에도 4,000건이 넘어갔고 6월 달에 이렇게 낮게 나온 건 거래가 적은 게 아니라 실제 거래가 되고 한 달 뒤쯤에 보통 통계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때까지가 좀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5월 달 것도 이거보다 좀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아직 한 달 이내인데 6월 말이 안 됐잖아요. 6월 말까지는 더 계속 더해질 겁니다. 요새 분위기는 실제로 좀 핫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계속 하락만 하다가 이제는 좀 잡힌 느낌?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잡히고 약간 반등하려고 준비하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 주간 시계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 아파트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만 놓고 보면 요때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죠.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약보합세라고 하죠. 약간씩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플러스가 점점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5월 달부터는 0, 0, 0.01, 0.02, 0.04, 0.06 오름폭도 점점 커지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강남구 쪽은 오름폭이 점차 더 커지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그렇게 이렇다하게 커지는 느낌은 아니고 떨어지고 있다가 일단 저점이 잡히고 살짝 올라갈까라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전세는 되게 뜨겁습니다. 여기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세는 오른 지가 오래됐어요. 계속해서 시종일관 쭉 오르고 있죠. 전국이 다 오르고 있고 서울은 오름폭이 더 큽니다. 일주일에 0.17%가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간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마포구의 오름세가 되게 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여기저기 할 거 없이 강동구는 약간 마이너스긴 한데 이거는 둔촌주공이 올해 말에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때문에 좀 미리미리 조정을 하는 그 영향이 지금부터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둔촌주공이 들어오는 강동구를 제외하고는 죄다 플러스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다가 저점이 잡히는 모습이고 전세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세를 끼고 산다고 치면 갭 투자라고 하죠. 처음에 투자금이 이렇게 들어갔다면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2,000건 미만에서 지금은 4,000건 이상으로 큰 폭으로 늘게 된 영향도 있겠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이런 여파를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점이 어느 정도 좀 잡힌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프로 봤을 때에는 횡보하다가 저점이 잡힌 걸로 보이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다가 재차 하락할 수도 있죠. 네, 이거는 네, 투자하시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훈풍이 불고 있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특히나 상급지 쪽을 가면 지금 잠실은 역사상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인기가 너무 많거든요. 심지어 잠실은 아직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했거든요.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역사상 최고가, 뭐 리센츠 같은 데는 한 2억이나 넘게 갱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급지는 지금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뭐 이거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마용성, 뭐 이런 데도 당연히 다 좋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경기도에서는 경기 남부 위주로 지금 훈풍이 되게 세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GTX-A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겠죠. GTX 역세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탄역. 가장 크게 GTX-A 수혜 보는 게 동탄역이거든요. 동탄역은 출발하고 있는 기차역이기도 하고 GTX 역 중에 출발점이죠. 동탄이 사실 서울하고 가장 먼 게 서울하고 먼 게 가장 큰 단점인데 그거를 GTX가 뭐 한 20분 만에 주파해 준다고 하면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동탄 쪽에 임장을 좀 많이 가봤거든요. 확실히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신고가 근처에서 체결이 좀 많이 매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런 데가 좀 핫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미 오른 데보다는 좀 덜 오른 데를 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뭐 용인 쪽에는 크게 오름세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당 쪽에도 아직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데에는 좀 구축이 많으니까 좀 재건축 이슈도 함께 살펴봐야 하긴 하는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네, GTX A가 들어오는 노선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GTX A가 또 경기 북부 쪽에도 있잖아요. 운정역이라든가 아니면 킨텍스역. 이쪽도 좀 살펴보시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경기 북부 쪽보다는 경기 남부 쪽이 앞으로 좀 시세가 더 오를 여지가 많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2022년 말부터 좀 하락장이 왔잖아요.
보통의 아파트 가격 흐름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폭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이 이럴 때 근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왜냐면 피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일반적인 아파트들에 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은 더 많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서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이 마천동 쪽이거든요. 마천은 보시면 알겠지만 재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천 4구역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좀 관리 처분 인가가 나서 여기는 투자자들이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것 같고 마천 1구역이나 마천 3구역 요런 곳은 대략 한 투자금 기준으로 3억에서 4억 정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마천동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송파구에 내 집 마련을 3, 4억으로 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더 하긴 하겠지만 투자금 3, 4억으로 송파구에 투자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뭐 요런 아파트들 그리고 요렇게 재개발 이루어지고 있는 요런 구역들 그리고 마천구역 같은 경우는 위례도 함께 끼고 있거든요.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위례 쪽과는 북위례까지도 같이 임장을 다니면서 살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장을 가기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요. 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서 뭘 봐야 될지도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저랑 같이 이렇게 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임장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제가 가이드를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임장 수업만 한 5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임장하고 나서 다들 이렇게 소풍 가는 듯한 즐거움으로 공부하는 것도 재밌지만 임장 자체가 너무 재밌었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같이 저랑 한번 가보시면 여러모로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장 수업 신청 같은 경우는 네, 고래동 공부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거여 마천 오프라인 임장 네,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수강료는 5만 원이니까 네, 그 어떤 임장 수업보다 아마 저렴한 수강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신청하셔서 네, 오프라인으로 뭐 아마 웅달님도 오실 거예요. 빗소영님도 오실 거고 같이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입니다. 소풍처럼 같이 부동산 공부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KB 주간 시계열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들은 어쩔 수 없이 후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지표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플러스가 뜨기 시작하면 사실 이미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지표를 발견하면 만약에 최저가가 5억이었다고 치면 이미 6억에서 7억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지표에 제대로 잡히게 되거든요. 하지만 현장에 부동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을 실제로 이렇게 임장을 많이 다녀보면 현장의 느낌, 그러니까 현행 지표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핫한가, 현재의 시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임장을 가지 않고 손품으로는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되게 많아요. 지도만 봤을 때는 여기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가봤더니 바로 옆에 송전탑이 엄청 크게 있거나 아니면 좀 악취가 나거나 아니면 비행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손품 데이터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현장에 가서 현장 분위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데이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실제로 가봐서 그 동네 분위기를 느껴보고 이게 왜 좋은지, 왜 나쁜지를 직접 느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임장을 많이 다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지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입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강남 접근성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몰려 있거든요.
우리가 거주하는 곳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퇴근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남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저는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사이드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일자리 접근성인 거죠. 아까 제가 동탄이 되게 인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동탄에 살고 계신 분들은 강남에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와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뭐 30분 걸리든 1시간 걸리든 큰 차이는 없거든요. 물론 가까우면 좋지만 이게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동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계열사들이 되게 일자리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봉도 되게 높은 양질의 일자리고,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일자리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이런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1번하고 연관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광명시를 예로 들어보면 광명 자체에는 사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산 디지털이나 구로 디지털 이런 데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이나 아주 가까우니까 교통도 좋은 편이고요. 이런 데는 네, 신혼부부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거주하기를 원하는 곳이기도 하죠. 교통적인 측면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 그런 맥락에서 아까 GTX 라인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서울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도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단지들만 매수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지하철역과 가까워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건 걸어서 도보로 5분 이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멀어도 10분 이내에 해당하는 곳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홀로 단지보다는 대단지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내가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그럴 때 팔아도 좀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늘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한 200세대밖에 안 되는 작은 아파트라면 내가 매도를 해야 될 때 원할 때 매도를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혹시 가능하다면 10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건축비가 상승하면서 점점 더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물론 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금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좀 못 받쳐주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10년 이나의 신축이나 준신축 이런 아파트들에 투자하면 그래도 실패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가급적이면 10년 이하의 신축, 이 세 가지만 지켜서 투자를 하면 이들 중에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집 중에서 가장 좋은 곳, 이렇게 사면 됩니다. 이들을 좀 공부를 좀 하긴 해야겠죠. 그렇게만 해도 실패 없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뭐 자기 개발이든 운동이든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말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의 5명의 평균이 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어떤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주변들에 술 좋아하고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많아지면 뭐 술 많이 먹게 되고 그냥 점점 더 비만이 되게 되고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투자를 잘하고 싶다. 혹은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투자를 좋아하고 사업을 하거나 부자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기회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투자에 관심이 아무리 많아도 주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보통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보통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주변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모여 계신 분과 같은 카테고리 내에 만들어 놓는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둘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업도 교육업 쪽의 사업을 지금 벌써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뭐 일례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직장인인데 내 주변에는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주변에 망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만 종종 듣잖아요. 이런 사람들 틈에 있다가 나 사업을 해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야,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 뭐 하다 망했대. 저 사람 뭐 하다 망했대. 심지어 나는 이거 해봤는데, 야, 해봤는데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밖에 못 듣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하는 법을 모르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 주변에는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님, 저 이런 사업 해보려고 해요. 라고 운을 떼면, 한번 얘기해봐.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뭐, 너 해보고 나한테도 알려줘. 라고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감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을 꺼내면, 뭐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꺼내면, 야, 그거 위험해. 하지 마. 그거 하니까 망한대. 라는 부정적인 피드백만 들릴 뿐이죠. 하지만 저희 고래동 공부에서는 이렇게 코인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고, 심지어 같이 톡방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냥 코인에 관심 많은 분들,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 맨날 와서 하는 이야기가 투자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투자 얘기를 그렇게 마음껏 해보겠습니까? 이를 고래동 공부 같은 커뮤니티가 있다면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동료라고 할까요? 펠로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 될 계획 세우기
쪽이에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